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야, 오늘 정말 빅데이였고 네. 시장의 출렁임도 컸고 오늘 시장을 대응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신광선 매니저께서도 엄청 많은 준비를 해오셨어요. 자, 그래서 많은 준비는 안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네. 엄청 준비.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이 자료를 찾느라고 얼마나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웃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이외에 또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들이 있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약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먼저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시장을 느꼈을 때가 놀이터냐 아니면 지옥이냐 두 가지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대공황 차트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반등에 대해서 하락폭이 좀 나오고 또 빠진 만큼 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는 게 또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장이 놀이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롱숏을 동시에 다 죽이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위기는 내년 1분기까지는 유지가 최소한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롱숏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어제 미국장이 롤러코스터 플러스 전환하다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입방정으로 인해서 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런데 좀 많이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에서 왜냐하면 한 나라 그리고 기초통화국의 이런 의장이라는 분이 성명서와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장난이었다는 거죠. 그거에 통해서 시장이 많이 꺾였다. 특히 이제 기술 중심의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화면 하나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야 큰일 났다 이거. 선물 지수도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이제 다시 보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반등 올라왔습니까? 요건 이제 아침에 제가 바로 좀 보내드린 자료인데 예. 빅스 지수와 그 내부 변동성 통계 지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물 지수가 네. 다시 보합까지 올라왔군요. 네, 0.3 정도까지 빠졌다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 패닉 셀링은 없었다. 네. 빅스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 내부 변동성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변동성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이 이제는 얻어맞을 만큼 맞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방송자를 항상 자정 전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에 FMC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다음 보겠습니다. 재밌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No pivot. 네. 저거 합성. 네. 왜? 여기 짤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아니, 야, 저 그 근육질의 몸에 네. 피벗 그 피켓을 들고 있는 네. 저 파월의 사진을 합성한 것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근육질의 몸은 뭘 그러니까 함의하는 거죠? 계속 얘기했던 게 very very strong. 네. strong. 네. 뭐가 아메리카 체력이 퍼스트. 네. 미국의 뭐, 체력은 튼튼하다. 근육질이다. 그렇죠. 피벗은 없다. 근데 이제 근육이 튼튼하니까 그럼 금리 인상 계속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짤이 좀 돈 것 같은데 보시면 표정은 아니잖아요. 승모근이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 그래 맞아요. 네, 역시 예. 찐언니, 찐언니 다우시네요. 자 보시면 예. 이미 75bp 이후에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먼저 월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닉 티미 라우스라는 분이 바로 트위터 멘션 4시간 전에 저녁 11시에 이 멘션을 날렸습니다. 본장에서 플러스를 들어가는 척하다가 마이너스 0.5, 0.6까지 빠졌던 요인이 바로 이 닉 티미 라우스의 이 트위터 멘션을 통해서 주가 하락이 좀 기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즉슨 뭐냐면 최근에 닉 티미 라우스를 통해서 뭔가 연준이 소통의 출구, 그 연준이 좀 간을 보고 있다는 그런 뭔가 제스처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뭔가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를 좀 버리라는 뜻의 멘션을 좀 날렸고요.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말씀, 그냥 이거는 이제 투자 판단 고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똑같은 시황, 똑같은 매크로 과잉, 계속한 뭐 똑같은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또 저 나름대로의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파월 형님 빨리 옷 입히시라고. 네. 네, 그렇죠. 예. 과거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 역전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블랙 먼데이 이때는 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던 기억 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죠. 다들 뭐 10년 이상 안 되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크레디트 이벤트가 나왔을 때 닷컴 버블 그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면 물음표로 돼 있는데 자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3개월물이 10년물이 역전하는 바로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당시입니다. 대부분 침체로 들어갔었죠. 경기 침체. 그래서 침체가 대부분 이제 버블이 터져서 침체가 터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5번째거든요. 5번째 큰 사건 비기시로 그 5번째인데 제가 그래서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기조연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년 기준금리에서 정확한 대답은 안 했지만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나마 선명세에서 조그마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과연 12월 FMC에 또 자이언트 스텝 밟을 수 있을까요? 아까 오늘 새벽에 클리블랜드 CPI 연준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번 CPI의 연준의 그런 기대치를 아마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CPI가 발표되기 전에 클리블랜드 CPI가 먼저 반영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상치가 7.9가 나왔습니다. 8% 이하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라든지 신용등급 평가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3대 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금리 인상이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게 우리 F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닌 전입니다. 거네요. 네. 전이기 11월 때문에 2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무디스는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 멈출 거다. 1분기. 예. 그건 뭐 우리가 다 했던 네. 예상이기도 근데 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최초 의견이 그거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이 뭘까요? 12월 FMC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뭔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만 들으면 5%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하실 텐데 예. 미국 망합니다. 미국 망하는 거 보기는 왜냐면 미국 힘들 금리 거다. 선물이 내년 2분기에 기준금리 5% 정도 넘을 거라는 걸 가격이 4.75에서 5%. 예. 반영을 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해서 2년물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다음 한번 볼게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뭐 시간 없네요. 네. 바로 이제 중간선까지 딱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한 딱 5일 남았죠? 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양원제잖아요. 상원과 하원. 좌측이 상원, 우측이 하원인데 공화당이 지금 주권이 유력한 상황이다. 예, 특히 이제 하원은 거의 공화당이 다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는 한 3표 차 낸데 지금 이 텍사스주 쪽에서랑 지금 2개의 선거주에서 지금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면은 민주당이 지면은 상원까지 공화당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IRA 법안, 그리고 공화당은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오늘의 포인트를 좀 빠르게 도달을 하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말씀드리면서 레드웨이브가 발생 시에는 공화당 역시 연준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은 12월불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리서치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로 된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늘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전문가보다 이렇게 확실한 의견 좋습니다. 저희 신광선 매니저는 올해로 금리 인상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매일 9개의 모델을 네.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를 살펴볼까요? 오늘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봐야 되겠죠? 코스피 네. 200에 대한 주간 타이밍 모델 보겠습니다. 자, 11월 둘째 주차 방향 강도 50입니다. 패닉 강도 없고요. 셋째 주차에 패닉 강도가 50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주가 패닉 강도가 100%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거의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당연히 하락 출발할 거. 야간 선물이 1.4 정도 빠졌으니까 하락 출발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 오늘 박스권 횡보할 거다. 개파락 이후에 반등도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서서히 돌아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다음 주, 셋째 주, 넷째 주, 11월 달은 5주예요. 5주 차까지 있기 때문에 4주 차까지 표현해 드리는데 4주 차에 패닉 강도가 100%가 잡혀 있다. 근데 3주 차부터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패닉 강도가 올라간다는 뜻은 뭘까요?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하락이 본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 그럼 너는 도대체 금리 인상 말고 뭘 기반으로 보고 있느냐? 바로 정책적인 패닉 셀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할 겁니다. 아, G20, 네. G20 정상회담에서 어그러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내일 G20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11월 장은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네. 뭐 근데 이제 이 G20가 15일, 16일이더라고요.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아, 뭐 다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타일 세계와 지금 뭐 이탈리아도 우파들이 막 등극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뭔가 정책적 패닉셀링이 시작할 것이다. 오히려 빠지면 그걸로 빠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11월은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근데 네. 저희가 연말에는 그래도 좀 랠리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늘 했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산타랠리. 그러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냥 넉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 그런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관련 전략은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